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자, 아무리 늦어도 3월 21일 금요일에는 판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에는 없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수요일, 목요일도 어렵다고 하고 다음 주 금요일 3월 28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가능성입니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 있을 것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발표 이전에는 추측도 예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만 길어지는 것은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점쯤은 헌법재판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자, 사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고 이미 3주가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주, 박근혜는 열흘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됐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에 말입니다. 근데 지금 3주가 지났어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때에 비해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은 다 나온 것이다. 8대0 완벽한 파면, 즉 인용 결정은 이미 못이 박힌 상태다. 이런 전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다 관심법으로 그 결과를 추측하게 됩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국회 법사위 간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헌법재판관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날이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탄핵 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정과 질문을 통해서 예측하신 건데 이런 말씀이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취재를 보니까 말이죠. 윤석열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169쪽 분량의 참고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법학자 단체가 마련한 토론회 자료집 전체를 첨부한 것인데요.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가 매우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169쪽을 다 이렇게 또 검토하려나요? 그러려고 이 169쪽짜리 참고 자료를 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가 매우 많다. 이 주장은 줄곧 제기해 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결과를 뒤집는 것보다는 결과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회 소추인단 측은 윤석열 측과는 달리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 직후인 지난달 26일 군일선 지휘관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즉 대통령 명령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이런 발언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 말고는 추가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너무나 사안이 명징해서 명확해서 말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속 타서 조바심 치는 곳은 어느 쪽인지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쪽입니다. 저쪽 윤석열 쪽. 게다가 헌법재판관 정서가 현재 윤석열 쪽에 매우 불편한 그런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보도 내용인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8대0으로. 근데 마은혁이가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3주째. 20일이 넘었어요. 그게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한 고위 관계자가 TV조선 기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결정. 당신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의 강한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최상목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덕수 기각 결정을 이르게 내려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보다 앞서서 내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한덕수는 총리에 복귀하면서 대통령 대행이 됩니다. 더 이상 최상목은 대통령 대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와중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채 대통령 대행 권한을 잃으면 최상목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권한을 상실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스른 것은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것뿐입니까? 내란 상설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상설특검법 어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 즉시 대통령은 의회에다가 추천 의뢰를 해야 합니다. 행정적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행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내란 상설특검법은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여태 지금 석 달이 넘도록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설특검법 내란 그리고 김건희 상설특검법 그 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권한을 잃을 때까지 오는 월요일 한덕수 판단이 나오는 시점 기각 판단이 나오는 시점까지 이걸 안 한다면은 이제 거리에서 포획될 수가 있어요. 처벌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행범은 그렇게 시민이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풍자적으로 한 말인데 이걸 가지고 쌍심지를 켜고 백혜련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한 것과 동일시하는 이런 정신 나간 언론들, 야 너희들 진짜 그게 같냐? 아이고 정말. 하여튼 최상목이 말이죠. 한덕수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마은 임명 상설특검법 추천 의뢰 안 하면 바로 현행범이 됩니다. 처벌되는 거예요. 이것도 볼거리입니다. 그래서 최상목이가 겁이 많아가지고 한덕수 판단 전에 마은혁 임명하고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추천 의뢰를 한다면 아주 정말 천하의 쫄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 끝까지 안 하고 버틴다 한 0.5초 정도 최상목 너 상남자라고 인정해 줄게. 그리에 일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를 탄핵할 때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 200명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위원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한덕수 총리 탄핵할 때 200석을 넘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덕수는 총리지만 대통령 대행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면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석수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원식 의장이 이것은 월권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권한쟁의 사건 선고도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봤더니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민의힘의 손을 헌법재판소가 들어준다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이거 굉장히 일이 꼬인다는 거죠. 최상목이 임명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정계선 조한창이 참여했던 그 재판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탄핵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 또한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릴 리 있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내린다 한들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왜냐? 이번 한덕수 재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참여했거든요. 그거 무효 아닙니까?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권한쟁의 사건은 아예 다루지 않는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도 헌법재판관들이 정부나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편하다는 기류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들 유리한 판단이 나오게끔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아주 중대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결여돼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김성훈, 오늘 이제 곧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요. 근데 JT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저지, 즉 중대한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주요 공범이라는 표현도 담겼는데요. 자, 게다가 윤석열은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 네, 검찰이 낸 구속영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비화폰 담당자에게 대통령 지시라면서 이거 삭제하라고 내란죄와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랬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재판에서 지귀현 판사가 증거인멸을 우려로 해서 이 새끼 다시 직권 구속시킬 일이에요. 예, 매우 중요한 보도가 JTBC를 통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충격적인 JTBC 보도를 보면은 체포 당일 새벽 5시쯤 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 그 김성훈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이광우, 이 친구도 말이죠. 차벽 설치를 지시받은 수행 경호부장, 이 사람한테 빨리 차벽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광우가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서 이 상황을 바로 김성훈에게 보고했는데, 구속영장을 보니까 김성훈이 그 수행경호부장을 직접 찾아가서 욕설과 함께 빨리 나가서 투입해 이렇게 지시를 하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차 대라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이 욕설이 뭔가 봤더니 JTBC 보도에 따르면 명령 거부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수행경호부장은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야, 여러분, 이건 위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고 또 중대성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말로도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라 이렇게 말이죠. 한덕수 판결에서 윤석열 선고 결과 일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때, 그때 무슨 판단이 나왔죠? 야당의 줄 탄핵은 문제없다. 8대 0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헌재가 판단했단 말이죠. 이 와중에 한덕수는 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추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한덕수가 이제 비상국무회의 때 참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번 한덕수 선고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탄핵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했다, 이 혐의입니다. 그러려면은 한덕수가 참여했던 비상국무회의의 성격과 의미가 분명히 정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는 줄기차게 그 비상국무회의는 회의랄 것도 없는 것이었고 나는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만류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덕수는 기각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실 이후에 뚜렷하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로 사실 탄핵이 됐는데 공범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제 짐작이 그렇습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관들이 하겠죠. 자, 그런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루어진 5분 공무회의를 위법, 위헌이라고 판단하는지 바로 월요일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상국무회의는 어떤 의미 규정이 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은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비상국무회의가 만약에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죠. 매우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포고령 1호에 국회 기능 마비를 주장한 것. 네, 이것은 이미 팩트지요. 자, 비상국무회의가 위헌 위법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거야 온 국민이 다 봤던 바고 포고령 1호도 우리 국민들이 다 봤던 바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윤석열 파면은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당일 비상국무회의의 성격도 드러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국회에 대한 유리창 깨고 군이 투입된 그 상황까지 포함된다면은 이거를 내란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뭐 전환기리가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 맞아요. 근데 계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입법부에 군을 투입해서 유리창 깨고 단전단수하려고 했고 국회의원들 잡아가려고 했던 그 정황 증거들이 아니죠. 직접적인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건 지금 전환기리가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드러났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 대한 선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윤석열에 대한 판단도 거의 종바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월요일 결과를 보고 미리 탄핵 결과를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탄핵 여부보다 비상국무회의의 성격을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지, 이걸 보면 윤석열 탄핵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전망과 예측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